설명할 내용들이 많거든. 설명부터 먼저 쭉 할게. 그러니까 설명할 게 많다는 건 너네가 집에서 장착해야 될 게 좀 많다는 거다. 자, 오늘 배울 거는 공식이다. 자, 말 그대로 공식이라는 건 뭐 근의 공식처럼 쓸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야,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근의 공식이라는 거 아무 데나 다 쓸 수 있어? 아니요. 뭐 1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이 있어? 아니요. 몇 차에서만? 2차. 그러니까 이 공식이라는 거는 쓸 수 있는 뭐가 있을까? 그렇지, 비슷해. 뭐 조건이 있다라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게 뭔데? 정의의 수 분석하는 거였잖아, 세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너네 어떻게 정리해야 돼? 공식을 최대한 쓰면서 푸는 걸까, 쓰지 않으면서 푸는 걸까? 쓰지 않으면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지난 수업 시간까지 배웠던 걸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넘치면 안 된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 그래서 배우는 게 몇 가지일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순열, 두 번째가 뭐다? 조합, 세 번째가 계승. 그러니까 이게 말이 조금 어렵거든. 계승. 닭개자. 그러니까 닭을 조합? 이요. 조합, 합? 합. 아, 아니, 글자 지적 들어왔네. 눈이 안 보여가지고. 괜찮아. 마치고 그냥 일기장에 적히면 돼. 고맙다. 일기장에 적을게. 봐봐. 자, 계승부터 먼저 할게. 두 번째, 뭐도 할까? 순열도 할게. 자, 일단 계승부터 먼저 하자. 어떤 조건 하에서 쓰이는지를 대답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너네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서로 다른 대상들이 있다. 대상들을 뭐 하는 상이야? 우리 세영공주. 일렬로 맞아. 일렬로 뭐한다? 배열해. 그러니까 배열하는 상황. 이건 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계승이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잘 봐봐. 이 대상들이라는 게 만약에 n개라고 칠게. n개. 그럼 몇 개 대상들을 일렬로 해? n개. 그럼 당연히 우리가 약속이다, 기호. n 느낌표 해서 읽을 때 n 팩토리얼이라고 읽을 거야. 팩토리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3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거 공식이잖아요, 기호. 3팩이면 어떤 상황인지가 중요하다 그랬다.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황 자체를 어떤 상황인지를 읽어내는 게 중요한 거다. 얘는 어떤 상황인 거야? 세 명의 대상이 있는데 그 세 명의 대상을 뭐 하는 건데? 일렬 배열하는 상황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게 이건 너무 좀 불편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출발점이 야, 그냥 추상적이야. 그럼 내가 이 문제 쉽게 풀려면 뭐 해야 돼? 구체화해야 돼. 그래서 그때 용어로 뭐라고 그랬냐? 1대1 대응. 그래서 뭐라고 할까? 대문자 쓰든 소문자 쓰든 할 거야. 그래서 그 대상 세 개를 뭐라고 지정할까? A, B, C 여기까지 해야 되고. 근데 1년로 배열하는 거니까 첫 번째 자리, 뭐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이렇게 필요할 거 아니겠니? 그럼 당연히 여기에 자리 개념으로 뭐 박스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1, 2, 3이라고 놓아두면 되겠지. 그럼 이제 얘를 여기에 뭐 할까?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 배열. 그럼 너네는 지금 한 번에 이 세 개를 여기 자리 세 개에 배열하는 게 좀 쉬워 보여? 조금 복잡해 보여? 복잡해 보이니까 뭐 하겠다? 단순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난 수업 때 뭐라 그랬고? 분할적 사고 좀 뭐 하겠다? 케이스 분류해서 단순화하겠다. 그러면은 이 분할적 사고에는 크게 몇 가지 분류가 있어요? 네 가지. 대상 기준 할 수도 있고, 자리 기준 할 수도 있고, 개수 분류, 배열적 모든 상황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뭐 대상으로 해볼까? A. 데이? A. 그러니까 대상이야, 자리야?
자리로 해볼까? 몇 번 자리로 기준 해볼까? 1번. 자, 그럼 케이스가 몇 개로 분류될까? 1번 자리에 뭐가 오는 경우? A가 오는 경우. 두 번째는 뭐가 오는 경우? 네. 해서 뭐 했다? 자리 기준으로 한번 풀어봤다. 그럼 생각해봐라.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이미 고정이 됐고 남은 몇 명을 B, C 두 명을 두 자리에 우리가 배열해야 되는 거잖아. 얘도 B라는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몇 개를 두 명 대상을 두 명 자리에 배열하는 거니까 얘 경우의 수적 본질이나 얘나 어떨까? 똑같아요. 하나만 세서 뭐 하면 될까? 곱하면 되겠지. 그럼 너네가 배웠던 법칙에 합법칙, 곱법칙 그리고 뭐 있었다? 수영도 뭐 샌다이 법칙 이렇게 이야기 해줬잖아. 그럼 이거 빠지지 않게 우리가 잘 셀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니? 수영도. 그럼 이제 A 썼으니까 누구 올 수 있을까? B, C가 여기 올 수 있으니까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그럼 얘는 뭐지? C. 여기는 뭐지? 자 그러면 하나 셌더니 몇 가지가 나왔어? 그럼 적어볼게. 2야. 근데 상황이 몇 개야? 여기 뭐 곱하면 돼? 이게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공식을 몰라도 풀 수는 있는데 내가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냥 뭐 써? 공식 쓰는 게 더 유리하다. 근데 여기를 살짝 맞출게. 3 곱하기 2 곱하기 얼마나고? 1 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얼마나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다. 자 그럼 n팩이라는 거는 몇 개의 대상이 있는데 n명의 대상을 일렬 배열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생각해볼게. 다시 여기 몇 곱하기? 그 다음? 2. 생각해봐. 3명의 대상이 있었다. 그럼 첫 번째 자리 먼저 앉히고 그 다음 두 번째 자리 앉히고 세 번째 자리 앉힌다라는 기준으로 생각하면 순차적 개념이잖아. 그럼 몇 명 올 수 있냐 케이스가? 그럼 한 명 앉았을 거 아니야. 몇 명? 2명, 한 명 순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고. 그럼 내가 n명 대상이 있으면 몇 자리가 있는데? n자리. 그럼 그 n자리에 n개 숫자를 곱한 형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올 수 있고? n개 경우가 올 수 있잖아. 그 다음에 그래. 그 다음 세서 쭉 가서 맨 마지막에는 뭘까? 1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요 라고 알아두면 되는 거지. 이해됐고?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변형. 3팩이 있다라고 치자. 얘는 3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이라고? 자 그럼 여기 있는 원래 자기 숫자는 여기에 있네. 그리고 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우리가 표현을 할 거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3 곱하기 뭐라고 할 수 있겠니 이거? 2팩 이렇게도 우리가 변형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럼 예를 들어서 7팩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야? 자기 자신 7 곱하기 6팩 여기까지는 돼? 이걸 왜 시키냐면 순열에서 얘를 너네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있거든. 이렇게 보게 n팩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n 곱하기 n 곱하기 n-1팩까지 되지. 자 그럼 봐라 n-r 플러스 1팩 이렇게 있다는 거 칠게. 그럼 얘는 뭘까? n-r 플러스 1 곱하기 n n-r 오 n-r 이해해줘. 왜 그러냐면 봐봐 얘가 생각해봐봐 여기에서 작아지면서 곱해지지. 생각해봐 여기는 3 곱하기고 빼는 게 하나가 더 멀어져야 돼. 여기로 이야기해볼게. 이거 한번 나열해볼게.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야? 1까지야. 만약에 얘 다음에 얘를 한번 보면 지금 숫자는 1 작아져야 돼. 맞지? 그러면 여기의 관점에서 이 빼는 숫자는 1이 오히려 더 커져야지. 빼는 숫자가 더 커져야지 그 수 전체 수가 뭐해지니까 작아지니까. 봐 여기는 뭐가 빼졌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묶었어. 그럼 여기 뭐가 돼? 마이너스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그대로 적혔고 그 다음 수부터 내가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보다 더 한 수가 더 작아져야 되니까 얘는
작아져야 되는 거야? 하나 더 커져야 되는 거야? 커져야 되니까 얘 n-r팩이 되는 거야. 1 더해지니까. 그래서 얘 때문에 시키는 거다 이거. 예. 이거 이해되고? 네. 자, 그 다음에 초기값 나중에 그건 정리할게. 일단 여기까지 해봐. 여기까지 해도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조합을 먼저 할게. 조합. 자, 조합에 뭐부터 할까? 상황부터 먼저 할게. 이 조합의 상황이 뭐냐면은 서로 다른 대상이 있다도록 그 대상들 중에서 그러니까 걔네 대상들 중에서 뭐 하겠다? 몇 개를 뭐 한다? 뽑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배열이 아니고 뭐 한다 그냥? 뽑기만 하는 상황이다. 뽑기만 하는 상황.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순열하고 다시 설명 더 해줄게. 그럼 여기도 당연히 기호가 또 필요하겠네. 그럼 이 대상 몇 개라고 잡을까? n개. 몇 개를 뽑는다며. 그럼 그 개수도 우리가 잡아줘야 되겠지? 관습적으로 뭐라 그래? r 해서 n combination r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ncr이라고 읽으면 돼. 뭐라고? ncr. 그게 뭘 표현하는 거다? 조합의 수야. 조합의 수. 알겠지? 몇 개냐? 그럼 만약에 5C 2다라게 나오면 나중에 계산은 충분히 다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 상황이 중요한 거야. 그럼 어떤 상황이 있는데? 5개 대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두 개를 뽑는 상황이네라고 읽어내야 되는 거야. 그거만 기억해라. 여기까지 됐지? 네. 자, 그래서 밑에 말고 왼쪽에 한번 적어줄게. 세 번째 뭐? 조합 말고 순별. 자, 얘도 상황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자. 서로 다른 똑같아. 거의 똑같아. 서로 다른 대상들 중에서 몇 개를 뭐 할까? 몇 개를 뽑고 몇 개를 뭐 한다? 뽑는다. 그럼 여기까지랑 얘랑 비교했을 때 어때? 얘랑 어때? 똑같아. 똑같은데 하나만 더 넣어. 뭐라고 할까? 그 몇 개를 걔네들 그 몇 개를 뭐 한다? 일렬로 배열하는 상황. 배열하는 상황. 그러니까 즉 얘는 뽑고 그 뽑은 애들을 뭐 한다? 배열까지 한 거거든.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5, C, 2였지. 그럼 얘도 우리가 기호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 할까 얘도? N, P, R. 즉 얘가 몇 개? N개. 몇 개 뽑아? R개 뽑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N, P, R이라고 읽으면 되고 뭐다? 순열의 수야. 얘도 그러면 5P 얼마라고 해볼까? 2. 아까는 몇 시? 5C. 비교 한번 해볼게. 몇 개 대상이 있는데? 5개. 몇 명 뽑아서? 2개. 그래서 그 두 명을 모았는데 배열. 일렬 배열이지. 근데 아까 일렬 배열이라는 거는 어떤 공식 상황이었는데? 계승의 상황. 계승의 상황. 알겠냐? 그럼 뽑고 조합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배열. 계승까지 하는 거니까. 그럼 뽑고 배열하는 거니까 순차적 개념이잖아. 그럼 뭐 할까? 곱하는 곱법칙 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돼? 봐봐. 이 5명을 A, B, C, D라고 뭐 할까? 부채와 1대 맹식있게 대문자로 몇 명 뽑아서 배열을 해? 몇 자리를 배열하는 거야? 두 자리 배열하는 거지. 그럼 아까처럼 생각해봐. 여기저기에 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5가지지. 그 다음 4가지. 한 명 앉았으니까 4가지 해서 순차적 개념이니까 곱하겠지. 그래서 식이 어떻게 돼? 5 곱하기 4겠지. 맞지? 그럼 얘는 비슷하다며. 그럼 5 곱하기 4 하면 끝일까? 한번 생각해 볼게. 얘는 뽑았지? 그럼 뽑은 애들까지 배열까지 했으면 얘 숫자가 더 클까? 얘가 더 클까?
순열이 더 클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배열까지 있으니까. 그러면은 얼마만큼이 덮여서 어떻게 보정해줘야 되는지만 결론 내리면 되겠지 얘는. 얘는 내가 얘를 구하고 싶은데 52 그럼 5 곱하기 4라는 거는 5p 순열상이잖아. 그럼 뭐만 없애버리면 될까? 배열한 것만 없애버리면 되겠지. 맞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 뽑는다라는 거에서 아무거나 한번 뽑자. 뭐뭐 뽑아볼까? A, B도 있고 A, C도 있고 A, D도 있고 뭐 많겠지. 근데 A, B 뽑았다 치자. 그럼 그 A, B를 여기다 뭐 하면? 배열하면 5도 있고 또 여기까지 되겠지? 이게 뽑고 뭐까지 한 거야? 배열. 근데 우리가 뽑기만 하는 거는 이 두 개가 아니라 몇 개 취급해야 돼? 하나 취급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가지수만큼이 뭔가 줄어들어야 되거든. 근데 맞아, 배열 취소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몇 개 나올까? 두 개 더 나오고 여기도 두 개 더 나오니까 각 경우마다 몇 개씩? 두 개. 정확히 두 개가 아니라 두 개를 뭐 하는 거? 두 개를 뭐 하는 거? 배열하는 만큼. 그래서 두 개의 일렬배는 몇 회? 그래서 나누면 돼. 자, 그럼 봐봐. 만약에 5p3이래. A, B, C, D 5개 중에 몇 개 뽑고 뭐 이런 게 생길 거 아니야. 얘네들을 뭐 해줘야 돼? 세 개 배열해야 되잖아. 그럼 그만큼이 필요 없으니까 배열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 배열만큼이 몇 개가 나와? 세 개 배열 3팩만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3팩을 그때는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럼 결론은 얘랑 얘랑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 NPR이라는 거는 N개 대상들 중에서 몇 개 뽑고 그럼 거기까지는 NC R 순차적으로 이제 R개 뽑혀 있으니까 그 R개를 뭐하고 일렬 배열 몇 팩? R팩 해서 여기 10만 제일 중요하게 알아두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얘를 구하고 싶으면 이 순열의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그냥 뭐 해주면 돼? R팩 나눠주면 돼. 근데 R팩을 나눠주는 게 뭐라고 표현하면 돼? 배열을 취소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납득을 해주면 돼. 여기까지는 되겠지? 여기 지워도 되지? 볼게. 계산.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계산. 자, 그럼 NPR. 외울 생각하지 말고 얘는 이해해야지 그걸 사실 쓸 수 있거든. 몇 개 하라고 해야 될까? 두 개.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무슨 할 수? 계산할 수 있는 계산식이 있고 무슨 식? 변형식이 있어야 돼. 얘는 뭐 할 때 쓰이냐면 증명할 때 쓰여. 얘는 말 그대로 지금 뭐 할 때? 계산할 때 쓰여. 자, 그럼 생각해봐. 상황이 몇 개 대상이 있는데 N개 있는데 몇 개 뽑아? R개 뽑고 R개를 뭐 해? 배열해. 그럼 너네 생각해봐. 일렬로 줄 세우면 박스 몇 개 박스가 있는 거야? 봐봐. 아까 5P였으면 5명 중에 2명 뽑아서 2명 배열하는 거잖아. 그러면 N명 중에 R명 뽑고 R명 배열하면 몇 개 박스 안에 걔네들 쳐넣어야 되는 거야? R개. 그럼 숫자 몇 개 곱해질 것 같아? 박스가 R개니까 R개가 곱해지겠지. R개가. 무슨 말인지 알겠냐? 무슨 말이냐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가서 맨 마지막 자리가 몇 번째 자리? R 번째 자리가 돼야지 R명 뽑았을 때 걔네들을 다 넣을 거 아니야. 그럼 숫자가 몇 개가 곱해지는 게 R개. 그럼 첫 번째 박스에 올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인데 뽑을 수 있는 대상의 전체 개수잖아. 또 N. 그 다음에 하나 투러. 또 하나 투러. 그럼 빼는 수는 하나 더 커져야 돼. 이해되겠냐? 가서 맨 마지막 거. 이 마지막 식만 너네가 알고 있으면 돼. 우리가 전체가 몇 개가 곱해져야 되는데 R개. 이거 기억하면 된다. 그럼 얘 기준에서 한번 볼게. 1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N 빼기라고 보면
우리가 얘 하나 날린다라고 쳐? 그럼 얘가 알개니까 얘 나머지는 몇 개가 돼야 돼요? 얘가 전체가 알개야. 그럼 요거 하나 빼고 생각하자라고 하면 몇 개? R 마이너스 1개 여기까지 되겠지? 네. 그럼 봐봐. 첫 번째 한 개 R 빼기 1, M 빼기 1, 두 번째 M 빼기 2. 그럼 얘가 몇 번째가 돼야 돼? R 마이너스 1개가 돼야 되는 거잖아. 여기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 R. 자, 다시 할게. 얘 7개라고 쳐? 네. 그럼 이미 하나 제끼면 얘 몇 개 돼야 돼? 아, 7개라고 쳐? 그럼 이게 몇 개 곱해져야 돼 일단 전체? 7개. 하나 제외하면 몇 개 남아? 6개. 그럼 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여섯 번째 돼야 되는 거잖아. 얘가 M 빼기 1이니까 얘는 M 빼기 뭐가 된다고? 6이 돼야 되잖아. 그럼 얘가 R개야. 한 개 제외하면은 얘가 몇 개가 돼야 돼? R 마이너스 1개가 돼야 돼. 근데 첫 번째 출발이 M 빼기 1이야. 두 번째가 M 빼기 2고. 그럼 이거 뭐가 돼야 돼? R 마이너스 1. 이걸 납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분배 법칙 해주면 이렇게 앞으로 표현된다고. M 마이너스 R 플러스 1까지 곱한다라고 식이 아마 적혀 있을 거라. 그게 왜 그런지를 해봐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변형식이라는 게 뭐냐면 분모 분자를 팩토리얼, 즉 계승으로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맨 마지막 수가 뭐까지 곱해진 거? 1까지 곱해진 거거든? 그럼 봐봐. 여기다 일단 먼저 적고 지울게. n 그 다음 n 빼기 1, n 빼기 2 쭉 가서 n 빼기 뭐라고? r 플러스 1이고 얘는 n 빼기 r 빼기 1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 분자를 팩토리얼로 표현하고 싶다고 그러면 쭉 가가지고 어디? 1까지 야 근데 얘가 생뚱맞게 분자에 곱해주면 바뀌니까 분모 분자에 뭘 곱해줘? 똑같은 걸 곱해주면 시계값이 변하면 안 변하니까 변형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하나가 점점 1 떼져서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 얘가 뭘지를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거야. 얘보다 봐봐. 얘 숫자보다 문자식보다 하나 더 작은 값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빼는 게 하나 더 뭐 해줘야 돼? 빼는 게 원래 R 빼기 1이었다. 그럼 얘는 더 작아지려면 얘가 하나 더 작아지려면 빼는 게 하나 더 커져야지. 빼는 게 더 커져야지 이 값 자체가 작아지니까. 그럼 얘가 M 빼기 R 빼기 1이었으니까 얘는 뭘까? M 빼기 R이겠지. 하나 더 크면 1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M 빼기 R이다. 됐죠? 그래서 얘도 분모에도 M 빼기 R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곱해야 된다는 걸 납득을 좀 해보시고요. 집에서. 그럼 분자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얘에서 1까지. n 100. 분모는 n 마이너스 몇 팩? 이게 변형식이다라고 외워져야 된다. 라는 거. 이해되고? 그냥 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해보고 외워. 그럼 여기 했으니까 여기도 조합도 한번 살펴보자. 조합은 뭘로부터 계산을 할 거라고? 순열 계산하고 배열을 뭐 하겠다? 취소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미 내가 얘 배웠으면 얘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다. 그럼 이 계산식이 있을 거고 증명할 때 쓰는 무슨 식이 있다? 변형식이 있을 거라. 그럼 계산식부터 생각하자. n명 대상이 있으니까 내가 r명 뽑고 끝내야 돼. 근데 우리는 순열 계산이 되게 계산이 용이하니까 순열처럼 계산을 먼저 하고 n 빼기 어디까지? r 플러스 1까지 해서 몇 개 곱해졌다고? r개. 그럼 배열 취소만 하면 돼. 그 몇 개가 배열되어 있는데 r개. 그럼 몇 팩? r팩.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순열이 변형 공식이 아까 몇 팩이었고 m팩, 분모에 n-몇 팩? 그럼 거기에 무슨 취소만 하면 돼? r팩. 그래서 이 식이 매우 중요하고 나중에 학통에서 또 쓰이니까 알아두고 여기까지 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또 이항 정리 이럴 때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 또 나오니까 알아두고 여기까지 쓰면 되지? 자 그러면 값들만 조금 체크를 할게. 값. 자
적어볼게요. NP0, NPN, NC0, NCN, 0팩 해서 총 5가지 정도는 좀 알아두고 쓸게. 자, 0팩은 그냥 1이라고 우리가 한번 외울게. 상황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 왜냐면 0팩이라는 거는 몇 개 대상을 일렬로 배열해? 말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증명할 때 나올 수 있는 식이야 그냥. 0팩은 얼마나? 1이다. 자 그럼 MP0, MPN, NC0, NCN 또 말이 되는 상황인지를 볼게. N명이 있는데 0명을 뽑아서 0명을 배열한다. 말이 안 되고 얘도 N명 중에서 몇 명 뽑고 그러니까 얘는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얘는 증명할 때 나오는 값들. 얘는 말이 되는 상황이다. 얘부터 납득을 해볼게. N개가 있는데 몇 개 뽑겠다. 자 그럼 다시 갈게. 3개가 있대 사탕. 3개가 있는데 내가 3개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한 가지야. 3개 있잖아. 내가 3개 뽑잖아. 그럼 얘를 다 가져가는 몇 개?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럼 얘는 N개 중에 N개를 뽑는 상황은 몇 가지일까? 한 개야. 라고 이해해야 되고 일단. 그 다음 이 상황은 대상이 N이고 여기에서 뽑는 R이 뭐인 경우야? N. 여기 봐봐. 변형식 써가지고 얘도 값도 구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N은 N 역할 그대로 N이 하면 돼. 근데 R 역할을 뭐가 하면 돼? N이 하면 돼. 그럼 R 자리 뭐만 넣으면 돼? N 넣으면 돼. 그럼 얘 N 빼기 N이니까 몇 팩? 0팩은 아까 얼마라고 약속하기로 했고 1. 그럼 얘는 또 몇 팩? N팩. N팩분의 N팩이니까 얼마? 1. 이렇게 계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도 갈게요. 자 그럼 NC0 말이 안 되는 상황은 그냥 변형식에 집어넣어. 그럼 R이 얼마인 경우야? 0. 여기 0 넣으면 0팩이야. 얼마지? 1. 그럼 N 빼기 0이니까 몇 팩? N팩. 약분하니까 얘도 1이야. 자 그 다음에 NP0 얘도 증명하는 여기 변형식을 이용해볼게. R이 얼마인 경우야? 0. 그럼 여기 0 넣었다. 그럼 분모는 몇 팩? N팩. N팩분의 N팩이니까 얼마가 되고? 1. 자, NPN이면 말이 되는 상황이거든. N개가 있는데 몇 개를 뽑고 거기까지는 몇 개야? 한 개. 근데 그 몇 개가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N개, 걔네들을 뭐 날려야 돼? 배열 날려야 되잖아. 몇 팩? N팩. 그래서 N팩. 그럼 얘도 똑같이 R이 뭐인 경우니까 N. 그럼 N 빼기 N이니까 몇 팩? 0. 그래서 N팩 된 거야. 값도 알아. 여기까지는 돼요. 거기에 조합 성질만 하나 하고 문제를 좀 풀 거고요. 그리고 순열 파트 이걸 이제 문제를 먼저 풀 거거든. 근데 쟤 풀 때 배열의 유형이 또 있어. 근데 그때는 문제 풀기 전에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알겠냐? 자, 볼게. 조합에 뭐라고? 성질. 이건 좀 잘 들어줘야 된다. 두 가지가 있거든. 두 가지가 있고 각각이 왜 쓸 수 있는가, 왜 그렇게 되는가부터 이해를 하고 그럼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것도 이해를 하자. 자, 이렇게 해볼까? 얘부터 먼저 이야기해볼게. 자, A, B, C 대상 몇 개가 있다. 그럼 나는 한 개 뽑는 경우가 궁금하다고 칠게. 야, 그거 뭐 뽑을 수 있냐? A, B, 또 C. 야, 그럼 몇 개야? 3가지. 자, 그럼 우리가 대상 몇 개가 있었는데 3가지. 기호를 쓸 수 있게 우리가 한번 해보자. 30원 1이잖아. 그럼 3명 중에 한 명 뽑는 거잖아. 뭐로 계산하자라고 했어? 순열 먼저 계산하고 배열 취소하자 했잖아. 그럼 3P1이니까 첫 번째 박스 올 수 있는 게 몇 개인데? 3가지. 어차피 한 명 배열하는 거니까 배열 취소할 것도 없이 얼마다? 해서 3개. 맞지? 잘 들어봐봐. 그럼 얘 상황은 3개 중에 몇 개 뽑은 거? 3가지. 그럼 이제 생각해봐봐. 만약에 A 하나 뽑았다라고 쳐? 그럼 뭐가 남아있는데? B, C. B, C. B 뽑으면 뭐가 남는데? A, C. C 뽑으면은? A, B. 생각해봐봐. 얘나 1대1 대응이잖아. 하나 대응이잖아. 그럼 얘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 몇 개 대상이 있는데? 몇 개 뽑는 거하고 똑같을까? 2개. 그래서 32랑 얘 관계를 좀 보려고 그러거든. 상황은 똑같아 달라?
다른 거거든. 근데 개수는 어때? 그걸 이용하는 게 첫 번째 성질. 그럼 어떤 특징이 있을까? 내가 전체가 3이야. 그럼 한 개 뽑으면 몇 개 남아야 돼? 2개 남아야 돼. 그럼 당연히 얘랑 얘랑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될 것 같아? 전체 3이 돼야 돼. 그럼 첫 번째 NCR이랑 똑같은 게 N개가 있는데 몇 개 뽑는 건데 R개 뽑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몇 개가 남을까? N 마이너스 I. 그래서 얘랑 같다. 이게 첫 번째 공식 성질. 맞잖아. 이 두 개 더하면 뭐가 돼? 전체. 그럼 이거 왜 할까? 봐봐. 만약에 10, 1, 10, 10이다. 이거 한다. 이거 계산하래. 그럼 뭐부터 계산해야 돼? 순열 먼저 계산하고 배열 취소해야 되잖아. 그럼 몇 개 곱해야 되는 거야, 박스? 11, 19, 8, 7 어때? 졸라 긴. 그리고 몇 팩? 10팩 나눠줘야 되잖아. 계산이 너무 불편해.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11개 중에 몇 개 뽑으면. 그럼 어차피 1대1 대응되는 개수랑 얘랑 같을 거 아니야. 11개 중에 몇 개? 3개. 이렇게 계산이 훨씬 편하니까 계산 편하게 하려고 얘를 하는 거다. 이해됐고? 자, 그리고 조금 묶어서 갈게 얘랑. 아까 순열이랑 뭐랑 했는데 너네가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크고 작은 관계, 대소관계를 알아야 되고 그 대소관계는 n과 r의 관점이거든. 그럼 n개가 있는데 그 n개에서 내가 r개를 뽑잖아. 그럼 이 r이 그 n을 넘을 수 있을까? 없지. 야, 3개 있는데 6개 뽑을 수 있어? 그럼 맥시멈 해봐야 걔 전체가 맥시멈. 그럼 당연히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n이 r보다 크거나 같다. 이 관계가 얘든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이거 꼭 기억해라. 방정식 할 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할게. 자, 적어볼게. n 빼기 1씩 r-1 더하기 n 빼기 1씩 r 이게 NCR이랑 같아요 라는 식이 있거든. 이거 외우려고 해봤자 외우기 쉽겠니 어렵겠니?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해해야지 풀 수 있는 거다. 잘 들어봐봐. 오른쪽에 있는 상황이랑 왼쪽에 있는 상황은 결과로 묻는 거는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 몇 개 있는데 몇 명? 몇 명 뽑는 거 맞지? 그 상황이다. 근데 이 빨간색은 약간 틀어서 생각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내가 쌤이 여기 n명 중에 들어가 있대. 근데 쌤 기준으로 내가 케이스 분류를 한다. 몇 명을 뽑는데? 그럼 내가 쌤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 그렇게 케이스 분류할 수 있겠지. 그럼 내가 들어가는 경우부터 내가 R명 뽑는 거 생각할 거고 내가 안 들어가고 R명 뽑는 거 생각해 봐봐. 그럼 내가 첫 번째 특정 A가 특정한 그 N명 중에 A라는 애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특정한 A가 뭐 하는 경우? 들어가지 않는 경우. 그럼 들어가. 들어가면 걔 무조건 뽑혀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나는 몇 명 뽑아야 되는데? R명. 그럼 얘 뽑아야 되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걔를 이미 뽑아놨다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몇 명을 더 뽑아야 돼? 맞지? 그럼 봐봐. 뽑을 수 있는 대상도 얘 포함해서 n명이었다? 근데 얘는 이미 뽑아놓으려고 빼냈다? 그럼 뽑을 수 있는 대상도 몇 명? 한 명 더 적게 n 빼기 1. 그럼 다시 갈게. n 빼기 1. 왜? 걔 한 명 줄었으니까. 뽑아야 되는 건 R명이 아니라 뽑아놨으니까 한 명 더 줄어. 그럼 n 빼기 1씩 얘가 얘인 거야. 얘 갈게. 쌤이 안 뽑히는 경우에 R명 뽑히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당연히 내 안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뽑아야 되는 대상에서 뭐 제외돼야 될 거 아니야. 그게 n 빼기 1. 그리고 나는 아무도 안 뽑았잖아. 몇 명 뽑아야 돼? 그래서 R명. 그러면 얘랑 얘랑 상황은 어차피 어때? 똑같으니까 같다라는 거. 이해되겠냐? 마지막 요거 한번 해볼까? 그럼 4C 2다 4C 3이면 뭐랑 같을까? 이걸 보는 거다. 이건 뭐지? 자, 여기 봐봐. n 빼기 1, n 빼기 1이지? 똑같지? 그럼 얘는 결과는 어떻다? 하나 더 늘어야 돼. 한 명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그거였으니까. 그럼 5C까지는 이해되냐? 네. 그럼 이 2가 뭘까? 내가 오른쪽 상황이 몇 명을 뽑는 상황이었을까? 큰 상황이겠지. 얘는 걔를 반드시 뽑아낸 거고 상황. 얘는 걔를 반드시 안 뽑은 상황일 거니까. 그럼 당연히 얘는 뭘까? 3. 이렇게 이해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지? 오케이. 일단 10분 정도 좀 쉬세요.